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새 역사의 그런 어떤 그 있어서 그 보편성과 특수성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균형 있는 역사 이해 그거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게 있죠. 국가와 민족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나, 개인, 가정, 뭐 거기서 공동체, 생활 공동체 단위에서는 국가와 민족 이 단위가 나와 직결된 가장 최대의 단위죠. 그러면 국가와 민족 그런 단위를 초월한 전 세계 인류 공통점이 되는 것을 세계사적인 어떤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보편성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 그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를 할 때 그 역사라는 게 그 인류의 보편적인 코어 밸류라는 게 있어요. 자유, 평등, 박애, 인간 존엄성 이런 인류가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들이 있다는 걸 배워왔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고 그런 엄청난 전쟁 참화를 겪어오고 그 인류가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래서 세계적인 그 보편적인 그 보편성 공통점이 있더라 인류가. 자유가 좋고 전쟁은 끔찍한 것이고 이런 걸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더라.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핵심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자유, 그 평등, 박애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세계사적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역사에서. 이제 또 이렇게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보편성이 있으면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 특수성, 지역적이다. 동북아 지역이다. 뭐 영내의 평화, 동북아의 지역의 평화, 영내의 뭐 안보 뭐 그런 얘기 있죠.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다는 거. 뭐 중동 지역, 뭐 남미 지역, 뭐 이런 지역, 뭐 발칸반도 지역 그런 그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좀 균형 있게 파악해야만 균형적인 시각의 역사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것인데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서 뭐 언어들이 지역적 그 언어들이 있고 풍속, 종교, 뭐 사회 제도 같은 그런 고유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럼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보편성이라든가 우리 민족의 어떤 특수성, 그 민족이라는 건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국가적 단위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된 어떤 혈족이라는 것이죠. 민족. 그러면서 같은 언어를 뭐 쓴다든가 뭐 이런 어떤 동일 문화권의 어떤 그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런 우리 민족의 그, 그, 그 역사, 뭐 당군, 뭐 말을 하죠. 뭐 공통되죠. 뭐 전통, 옛날에 뭐 주례나 향약이나 뭐 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그런 보편성이 있었는데 뭐 만주 지역 그쪽이 뭐 국경이 접경하는 지역이죠. 그 뭐 일본이라든가 뭐 주변 국가의 어떤 외부 세계와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연관성 있게 뭐 한자 문화권 뭐 이렇게 해온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향약들의 어떤 그런 특수성 같은 문화도 이렇게 나타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르게 특수성과 보편성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뭘 보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는 결론은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특수성이나 보편성이 있어 왔는 자존심이나 자긍심을 가질 만한 거를 건전하게 가지고 세계 문화에 공헌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역사인식과 역사의식을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가 인류가 혼자만 잘났다고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게 가면은 인류 공통의 어떤 가치인 자유평등 이런 거하고 동떨어져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럴 게 아니고 이렇게 인류가 살아보니까 그 보편적인 가치가 있더라. 자유평등, 박애, 인간 존엄성, 생명 이런 존중해야 될 것을 바탕으로 어떤 세계 문화를 읽고 가야 되겠더라.
그 우리 역사도 바르게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어떤 그런 세계화 시대에 이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인류 사회의 평화와 복리 증진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더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질 수 있어야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배울 때 인류들이 어떻게 역사해 왔느냐. 그래서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방향, 어떤 역사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 이해라는 게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역사를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민족주의라는 게 있어요. 민족주의. 이제 누가 이제 민족주의를 말한다. 민족주의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제 나타났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민족이라는 단위, 인간 존재의 어떤 본성, 이기적인 존재죠.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이기심, 당연한 측면이 있고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어떤 그냥 당연한 거죠. 생존 그냥 생존적인 거, 당연한 거. 여기에는 생존하기 위해서 침략, 이거는 좀 아닙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런 나쁜 거는 이제 해롭게 하는 것이죠. 남을. 자기 것만 챙기다가 남을 해롭게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안으로 굽는 이제 그 속성에 당연한 것이 있고 좋은 것 뭐 그런 것이 있지만 나쁜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민족주의라는 게 팔이 안으로 굽고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고 이렇게 당길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민족주의라는 건 이제 국가적 단위입니다. 국가적 단위로 이게 확장됩니다. 갑니다. 국가적 단위를 이루게 됩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적 단위, 민족 혈족, 같은 혈족이 국가적 단위. 독일도 보면 독일족, 게르만족, 뭐 이스라엘 다 국가를 만듭니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한족이죠. 우리나라는 한족은 중국 한족하고 틀립니다. 우리 민족을 이제 국가를 이루었죠. 뭐 일본도 자기 민족 단위로 이제 국가를 이루어져요. 보면은 그러면 그 민족주의가 보면은 어떤 자기 팔을 안으로 굽는 그런 거에서 그 본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타민족으로 이렇게 업신여긴 그런 게 있습니다. 민족 우월주의로 가는 경향이 나타나요. 이 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기심의 어떤 속성이 있어요. 이기심의 속성, 나쁜 속성. 이제 당연한 속성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속성으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국가를 대개는 이룹니다. 이뤄가지고 독일 민족이 보면 비스마르크 철월 정책 해가지고 뭐 프랑스를 치고 오스트리아를 치고 이렇게 막 타민족을 칩니다. 쳐가지고 이제 명분이 될 수 있어요. 민족주의를 해가지고 뭐. 그런데 어떤 비극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민족주의가 비극을 불러온 사례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나치즘, 파시즘, 민족주의가 그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뭐 좋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당연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주의해야 될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인 보편성, 우리가 봐야 되듯이, 제국주의 역사가 있고, 제국주의에 저항한 민족주의 역사가 있죠. 민족주의가 이제 제국주의와 어떤 저항적 민족주의. 뭐 인도가 영국에 저항해서 막 간디 막 나오고 막 그 저항 정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막 나뉘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역사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주의가 이야기될 때는. 그래서 민족주의, 파시즘, 나치즘, 현대 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중동 지역의 어떤 민족주의들,
중동이 뭐 화약고잖아요. 막 그 보스니아 내전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민족주의 문제입니다. 민족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주의가 나온다. 그러면 세계사적인 보편성, 세계적인 역사적으로는 세계사적인 보편성, 뭐 인류 코어 밸류, 가치 이런 것들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떤 자기 입장이라든가 견해를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계사적인 보편성 이걸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